네, 딱히 큰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결 내일의 테마와 함께 하시면서 테마와 종목 같이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뜩이나 비가 와서 좀 기분도 침침한데 시장까지 약하니까 오늘 하루 뭔가 힘이 좀 안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좀 시장이 4월 9일부터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은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불안한데 이렇게 좀 조용할 때 그동안 못 샀던 거 좀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을 편안하게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했다. 네. 뭐 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은 그런 바닥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테마들이 너무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물어볼게요. 오늘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기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뜰 줄 알았는데 화면 기다리는데 깜짝 놀랐네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약간은 부진하긴 했었는데 미중 협상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제조 모멘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에 대비해서 아직은 시장의 부각이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황이 뭐 돌아섰다,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 이런 뉴스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성 매니저는 일단 전기차 이쪽은 바닥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업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리포트라든지 수치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할 때는 사실 주식시장은 이미 돌아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예측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바닥이 돌아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볼게요. 2차 전지 쪽이네요. 네, 뭐 전기차 밸류체인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테마는 뻔합니다. 뻔하게 2차 전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있긴 하지만 국내에 대한 주요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많았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캐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현대차랑 기아차는 모두 하이브리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은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빠르게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국내적인 이슈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의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기 편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차량을 굉장히 인기 높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시장이 워낙 강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보급형 라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국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소재 기업들도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법안과 관련해 정책과 관련해서 또 전기차가 좋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던데. 네, 단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연관이 없어도 올라가기도 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연관이 없어도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요한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폐지를 준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적인 악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이 폐지
폐지가 되거나 더욱더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데이터로 상회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 솔직히 좀 가늠이 안 돼요. 충전 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두 번째 테마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테마 말씀드리면 약간 물음표를 찍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폐배터리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전부터 저는 약간 폐배터리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장전에 약간 오전장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이 빠르게 확산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닥에서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구간은 큰 시세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폐배터리도 그 사이클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밸류 체인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두 가지의 테마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대 폐배터리, 폐배터리 대 2차 전지인데 오늘 어떤 테마가 살아남을지 궁금합니다. 장점과 단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장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앵커님께서 혹시 전기차 보급이 네.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된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2015년부터 보급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작년까지에 대한 데이터 수출을 보시게 되면은 한 32배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0년 동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 기본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됩니다. 네. 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배터리 수명이 끝나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한 사이클은 네. 도는 거네요. 네,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는 본격적인 사이클이 올해부터인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폐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계속해서 폐배터리는 점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폐배터리도 앞으로 한 해 한 해 넘어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걱정이 없는 사이클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인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국내 증시안에서 상장 기업으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단점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준비는 진작부터 했었는데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단식 하락을 하는 종목들은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힘이 많이 필요할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ESS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폐배터리가 나오면은 그거를 리사이클링을 해서 소재를 추출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 30%에서 50%는 ESS로 넘어가서 2차 수명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는 10년 정도를 더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수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약간에 대한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점진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 두 테마에서 어떤 테마가 살아남는 걸까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뻔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새롭게 좀 부각을 이제 막 받기 시작을 하는 폐배터리가 좀 더 우리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폐배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업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막 생각을 돌리고 계실 것 같은데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이 뭔가요? 네, 폐배터리 하면은 정말 많은 종목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비캠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유명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항상 대장 역할을 대표적으로 했었던 성일 하이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안에서는 이제 좀 대표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도 항상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성일 하이텍이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폐배터리 탑픽이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떠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모멘텀 자체가 명확한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이 우선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성일 하이텍이 북미 또 생산 거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애나 쪽에 생산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의 2대 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경영 참여를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도 성일 하이텍을 통해서 폐배터리 사이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생산 거점이 삼성 SDI도 인디애나의 생산 거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북미 거점에서도 나오는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을 해서 빠르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성일 하이텍은 리사이클링을 하면은 삼성 SDI가 사주겠다 이런 배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만 나오면은 수익은 알아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바로 성일 하이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을 잘 물어봤네요. 네. 네. 삼성 SDI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중에 20% 넘게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달렸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정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간만에 또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20%가량 상승을 했는데 잠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차트에 항상 나오게 되는 건데 위에 있는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바닥에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긴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아예 차트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세론이 나타나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안에서 얼마나 잊혀졌는지 소외감을 받고 있었는지 폐배터리 하면은 저는 이제 성일 하이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이기는 했어요? 네, 이제 세비킴이 사실 대장이었고요. 그래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악성 매물이 많은 종목들은 윗꼬리를 단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차트 흐름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 대한 좀 거점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성일 하이텍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SS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일 하이텍은 최근 들어서 ESS 사업 부분까지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로 나오는 양쪽에 대한 실적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적으로는 성일 하이텍이 나중에 실적을 기반해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일 하이텍 매물대를 뚫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전에 4만 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4만 원대는 다시 한번 충분히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3만 원까지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여러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요일이니까 무료 방송하실 텐데 어떤 얘기 해주실지 살짝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사이클이 왜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지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4년도까지 얼만큼에 대한 성장을 했고 거기서 추정되는 실적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 반에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방 링크라든지 장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김민성 매니저와 또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